내치워! 강남의 백화점 명품관에서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찰싹!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한 여성이 뺨을 맞았습니다. 평생을 조용히 참는 것이 좋다고 품위 있게 살아온 사람. 바로 자신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며느리의 얼굴이 그 순간 완전히 식어버렸어요. 그 여자는 절대 손대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습니다. 이 뺨 한 대로 한 회사의 계약이 무너지고 한 여자의 민낯이 드러나며 또 한 여성의 감춰졌던 정체가 세상에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통쾌하고도 서늘한 복수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용서와 치유의 이야기일까요? 이제 이 사연의 진실이 밝혀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침 알람이 울리자 박서연은 습관처럼 눈을 떴습니다. 30대 중반,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죠. 창문을 열자 찬 공기가 들어왔어요. 11월 초 아침은 쌀쌀했습니다. 옷장 앞에 선 서연은 평범한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어요. 화장은 최소한으로만 했죠. 당신 오늘 일찍 나가? 남편 이준호가 물었어요. 응, 회의가 있어서. 아침은? 응, 괜찮아요. 배고프면 이따 편의점에서 뭐 사 먹으면 돼. 준호는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어요. 서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 요새 좀 무리하는 것 같아.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전 이 생활이 좋아요. 7412번 버스 안은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서연은 손잡이를 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장을 보러 가는 어르신들. 이 평범한 풍경이 서연에게는 소중했어요. 사실 서연은 고급 외제차를 탈 수도 있었습니다. 전용 기사를 부를 수도 있었어요. 한서그룹 창업주의 유일한 손녀. 차기 후계자. 그래서 어릴 적부터 서연은 늘 주목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였고 모든 말에 귀를 기울였죠. 하지만 서연은 그 삶이 싫었습니다. 진심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미소들, 이익을 바라는 눈빛들. 그래서 서연은 선택했어요. 이름도 배경도 숨기고 그냥 박서연으로 살기로. 30분 후 회사 건물 앞에 내렸어요. 서연 씨, 안녕하세요. 경비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죠. 서연 씨, 어제 보고서 정리 다 됐나요? 팀장이 물었습니다. 네, 과장님.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서연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 한 장, 남편 준호와 시어머니, 그리고 자신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서연 씨, 오늘 점심 뭐 먹을래요? 옆자리 동료가 물었어요. 저는 편의점에서 김밥 사 먹을게요. 에이, 맨날 김밥만 먹잖아요. 전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회사 사람들은 서연을 조용하지만 일 잘하는 직원으로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튀지도 뒤처지지도 않는 평범한 사원. 그게 서연이 원한 모습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서연은 마트에 들러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깻잎과 배추를 샀습니다. 집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어요.
골목길을 지나 작은 빌라 앞에 도착했죠. 1층에는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작은 반찬 가게가 있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시어머니 김정희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서연아, 왔니?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 끓였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부엌에서 함께 상을 차렸습니다. 서연아. 시어머니가 조용히 불렀어요. 네, 어머니. 너 우리 집에 시집 와서 고생 많지?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여기가 좋아요. 시어머니는 서연의 정체를 알고 있었어요. 결혼 전에 서연이 직접 말씀드렸거든요. 어머니, 저는 그 세계가 싫었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모르는 곳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이가 우리 며느리라서 참 자랑스러워. 현관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저 왔습니다. 남편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따뜻한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평범한 저녁 식사.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서연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 하나가 와 있었어요. 발신자 최민석 비서실장. 회장님께서 이번 주말 식사 자리에 참석하시길 원하십니다. 할아버지였어요. 한서그룹의 창업주이자 서연의 유일한 혈육. 서연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 주는 어렵습니다. 시댁 일정이 있어서요. 할아버지는 서연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굳이 그렇게 사느냐고 늘 물으셨죠.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삶이야. 나는 여기가 좋아. 서연아, 뭐 걱정 있어? 준호가 물었어요. 아니요. 그냥 우리 이렇게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준호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서연은 생각했어요. 그래. 이 평화를 지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서연은 다음 날도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회사에 출근하고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그 모든 게 서연에게는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몰랐어요. 이 평화가 곧 깨질 거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숨겨왔던 정체를 드러내야 할 순간이 올 거라는 걸. 모든 건 그날 백화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와 함께 백화점에 나왔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코트 하나 사드릴게요. 아이고, 괜찮아. 나는 입을 옷 많아. 아니에요. 겨울 코트 하나 새로 사요. 저 보너스 받았어요. 시어머니 김정희는 평소 자신을 위해 돈 쓰는 걸 꺼리는 분이었어요.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늘 검소하게 사셨죠. 하지만 서연은 시어머니가 좋은 옷 하나쯤은 입으셨으면 했습니다. 두 사람은 5층 여성복 매장으로 올라갔어요. 어머니, 이거 어때요? 색깔 너무 예쁜데요? 서연이 베이지색 코트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래. 근데 이거 값이 얼마나 하는데? 괜찮아요. 제가 사드리는 건데요. 시어머니는 코트를 입어보셨어요. 거울 앞에 서신 모습이 참 단정하고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어머, 정말 잘 어울리세요. 매장 직원도 칭찬했어요. 그럼 이걸로 할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서연아.
계산을 마치고 두 사람은 매장을 나왔어요. 어머니, 차 한잔 하실래요? 그래, 좋지. 6층 카페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어머니, 서연이 돌아봤을 때였습니다. 앞에서 누군가 시어머니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5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였죠. 어머, 이게 누구야? 김정희 아니야? 여자의 목소리가 높았어요. 시어머니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정아. 야, 진짜 오랜만이다. 몇 년 만이야? 유미정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서연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이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잘 지냈어?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 뭐 그럭저럭. 근데 너는 뭐하고 사니? 아직도 시장에서 반찬 장사해? 유미정의 말투에는 묘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응, 그래. 에이, 그래 가지고 언제 돈 벌어? 요즘 세상에 그런 장사는 안 돼. 서연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대화였지만 끼어들지 않았어요. 그나저나 너 여기 뭐 사러 왔어? 설마 여기서 쇼핑해? 유미정이 시어머니가 든 쇼핑백을 힐끗 봤습니다. 응, 코트 하나 샀어. 어머, 진짜? 여기 옷 비싼데? 너희 형편에. 며느리가 사줬어.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미정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어요.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며느리? 아, 그래.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 며느리가 효녀네. 시어머니한테 옷도 사드리고. 유미정의 말투는 칭찬 같았지만 어딘가 비꼬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느리 잘 구했나 봐. 뭐하는 집 딸인데?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가만히 있었어요. 유미정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뭐, 어차피 요즘 시대에 집안 배경이 뭐가 중요해. 그치? 분위기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래, 나는 바빠서 먼저 갈게. 우리 남편이 기다려서. 유미정이 돌아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쇼핑백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이고, 시어머니가 황급히 몸을 숙였습니다. 그런데 유미정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시어머니를 밀쳤어요. 아, 조심 좀 해. 내 구두 밟았잖아. 시어머니는 엉덩방아를 쾅 찌우며 쓰러졌어요. 미안해. 시어머니가 고통에 절뚝거리며 일어났어요. 미안하긴.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200만 원짜리야. 유미정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실수? 나이 먹으면 조심해야지. 어쩔 건데, 이거? 유미정이 구두를 들어 보이며 화를 냈습니다. 사실 구두에는 아무런 흠도 없었어요. 하지만 유미정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닦아줄게. 시어머니가 휴지를 꺼내 닦아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짝! 유미정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휙 돌아갔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미정이 시어머니의 뺨을 때린 거였어요. 어디서 더러운 손을 들이대? 손으로 닦으면 더 더러워지잖아. 정신 좀 차려.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자신의 뺨을 감쌌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변해 있었어요. 서연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시어머니와 유미정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그만하시죠.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유미정이 서연을 쳐다봤어요. 뭐, 실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사과하셨잖아요. 사과했으면 끝이야? 내 구두값은? 구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유미정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연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유미정은 그 눈빛에서 묘한 불쾌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고 더 이상 소란을 피우기는 어려웠습니다. 뭐 별거 아니네. 유미정은 핸드백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걸어가면서도 중얼거렸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도 너무 없어. 아이, 재수 없어? 서연은 그 말을 무시하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뺨을 문지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미안하구나, 서연아. 너까지 그런 꼴 보게 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저분이 과하게 구신 거죠. 서연은 떨어진 쇼핑백을 주워들었어요. 어머니, 집에 가실까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 창밖만 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응? 저 사람이. 어머니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셨죠? 응, 유미정이라고. 학교 다닐 때부터 좀 그랬어.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서연도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유미정, 그 이름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오늘 일도.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만큼은 차가웠어요. 집에 돌아온 후 서연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고 오늘의 일을 적었습니다. 딱히 감정을 더하지는 않았고 단지 사실만을 적었죠.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은 나중에 필요하면. 그날 이후로도 서연의 일상은 평범하게 이어졌습니다. 아침이면 7412번 버스를 타고 출근했고 점심엔 편의점 김밥을 먹었어요. 퇴근 후엔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죠. 하지만 서연의 머릿속엔 계속 그 이름이 맴돌았습니다. 유미정. 백화점에서 시어머니를 때렸던 그 여자 말이에요. 며칠 뒤 서연은 시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동네 시장이었어요. 싱싱한 채소들과 생선이 가득한 곳이었죠. 서연아, 여기 고등어 싱싱하다. 오늘 저녁에 구워줄까? 시어머니가 생선 가게 앞에서 물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서연은 밝게 웃었어요. 시어머니는 생선을 고르며 가게 주인과 정답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요즘 경기가 어때요? 그냥 그래요. 뭐 먹고는 살죠. 다들 힘드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의 말투는 늘 따뜻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묻어났죠.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어머니,
서연이 돌아봤을 때 시어머니는 어느 가게 앞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고급 부티크였어요. 명품 옷들이 진열된 곳이었죠. 그리고 그 가게 유리창 안쪽에서 한 여자가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유미정이었어요. 화려한 드레스를 몸에 대보며 거울을 보고 있었죠. 점원들이 주위를 맴돌며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자, 서연아. 목소리가 작았어요. 서연은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진 걸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서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죠. 하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게 보였습니다. 자꾸 한숨을 쉬셨거든요. 서연은 수건으로 손을 닦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응, 괜찮아. 시어머니는 애써 웃으셨어요. 하지만 서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어머니, 유미정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그냥 옛날 친구야. 그런데 친구라면서 어머니께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서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서연아, 사람들은 다 저마다 사연이 있는 거야. 미정이도 나름 힘들게 살아왔을 거야. 하지만 어머니를 때렸잖아요. 나는 괜찮아.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혼자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유미정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어요. 하지만 흔한 이름이라 수백 개의 결과가 나왔죠. 서연은 다시 유미정 중소기업 대표 부인으로 검색했습니다. 이번엔 몇 가지 기사가 나왔어요. 대부분은 자선행사나 사교 모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진 속 유미정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서연에겐 공허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왜 시어머니를 괴롭히는 걸까? 며칠 후 서연은 우연히 시어머니의 옛 사진첩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실 서랍을 정리하다 발견한 거였어요. 어머니, 이거 봐도 돼요? 응, 봐. 옛날 사진들이야. 서연은 사진첩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교복을 입은 모습,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서 서연은 멈췄습니다. 시어머니 옆에 서 있는 한 여학생, 바로 유미정이었어요. 사진 속에서 유미정은 시어머니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처럼 보였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유미정의 손이 시어머니의 어깨를 세게 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때도 유미정 씨랑 친하셨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진을 보더니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친하다기보다는 그냥 같이 다녔지. 같이 다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미정이가 나를 딱히 좋아했던 건 아니야. 그냥 내가 곁에 있으면 편했나 봐. 시어머니의 말이 애매했습니다. 서연은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시어머니가 불편해 하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마침 남편 준호가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응, 왔니? 씻고 저녁 먹자.
시어머니는 밝게 맞아주셨어요.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준호가 반찬을 집으며 물었어요. 어머니, 요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정말요? 뭔가 걱정거리라도. 정말 괜찮아. 별일 없었어.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준호도 더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계시다는 걸 말이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서연아, 미안한데 저녁 늦을 것 같아.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동창 모임이 갑자기 잡혔어.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동창 모임이라면 혹시 또 유미정을? 어머니, 안 가시면 안 돼요? 가기 싫긴 한데. 안 가면 자꾸 연락이 와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너는 회사 일이나 잘하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9시, 서연은 집에서 시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호도 함께였죠. 어머니, 왜 이렇게 늦으시지?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동창 모임이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 어머니도 친구분들 만나시는 게 좋으시겠네. 준호는 태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 30분이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다녀왔다.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보는 순간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거든요. 울었던 거예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연이 다가갔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담배 연기 때문에 눈이 좀 따가워서. 시어머니는 얼른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하지만 서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빨갛게 부은 눈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서연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지금 상황과 유미정에 대해 몇 가지 더 추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어요. 이 사람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보다 먼저 부엌에 나가 아침을 준비했어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나오셨죠. 어머, 서연아. 내가 왜 벌써 일어났어? 어제 늦게 들어오셨잖아요. 피곤하실 텐데. 오늘은 제가 할게요. 고맙구나.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으셨어요. 서연은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드렸습니다. 어머니, 어제 동창 모임 어떠셨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그냥 그랬어. 재미있으셨어요? 뭐, 옛날 이야기도 하고 그랬지. 시어머니는 대답을 피하셨어요. 서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알아낼 거야. 그리고 반드시 해결할 거야. 회사에 도착한 서연은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중소기업 정보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 알아?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좀 찾아볼 게 있어서. 아, 그럼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이트 가보세요. 거기 기업 정보 다 나와요. 고마워. 서연은 점심시간에 그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그리고 유미정의 남편 회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검색 끝에 회사 이름을 찾았어요. 대성산업, 대표이사 김동준, 건설 자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매출은 연 50억 정도, 직원은 30명, 그리 큰 회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하는 걸까?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시어머니와 함께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뭔데? 유미정이. 왜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는 걸까요? 시어머니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입을 여셨어요. 미정이는 늘 나보다 위에 있고 싶어 했어. 위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시어머니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늘 그랬다고. 좋은 성적을 받으면 유미정은 그걸 참을 수 없어 했고,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그 친구들과 이간질을 했다고. 그런데 미정이네 집은 잘 살았고, 우리 집은 가난했어. 그게 미정이한테는 유일한 우월감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계속 어머니를 무시하는 거예요? 응, 아마 그럴 거야. 서연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평생을 괴롭히다니. 그날 밤 서연은 다시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추가했어요. 유미정, 열등감과 우월감의 공존. 시어머니를 평생 비교 대상으로 삼음.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이런 고통을 받아왔다니.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반드시 끝을 내야 해. 더 이상 어머니가 고개 숙이며 사시게 할 순 없어. 서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폭풍 전의 고요함. 이제 곧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백화점 사건 이후 서연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 신고도 누구에게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저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하고 시어머니와 저녁을 먹었죠. 하지만 서연의 머릿속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혼자 방에서 노트북을 켰어요. 백화점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고객센터 메뉴를 클릭하고 CCTV 열람 신청 절차를 확인했어요. 피해 사실 입증 시 경찰 또는 법원 요청으로 가능.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펼쳐 그날 날짜를 표시했어요. 11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경. 장소도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5층 여성복 매장 앞 에스컬레이터. 서연은 꼼꼼하게 메모를 정리했어요. 당시 목격자도 여럿 있었을 거라고 판단했죠. 그리고 며칠 후 서연은 회사 점심시간에 법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어요. 폭행죄 관련 판례를 검색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폭행, 목격자 다수 존재 시 입증 방법, CCTV 증거의 증거 능력. 서연은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였어요. 어머니가 고소하셔야 하는데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절대 고소하지 않으실 게 분명했거든요. 주말에 서연은 혼자 백화점을 다시 찾아갔어요. 5층 여성복 매장으로 올라갔죠. 그날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에스컬레이터 앞. 서연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날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유미정이 서 있던 위치, 시어머니가 물러난 방향, 주변 사람들의 동선. 천장을 올려다보니 CCTV가 보였어요.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였습니다. 각도도 다양했죠. 분명히 다 찍혔을 거야. 서연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매장 직원들을 관찰했어요. 그날 근무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저기요, 실례지만 서연이 한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혹시 2주 전 토요일 오후에 여기서 근무하셨나요? 2주 전이요? 그때는 제가 휴무였던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서연은 다른 직원에게도 물어봤어요. 하지만 대부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직접 목격자를 찾기는 어렵겠어. 서연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방에서 노트를 펼쳤어요. 증거 확보 계획을 썼어요. 서연은 펜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피해자의 의지였죠. 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하지? 며칠이 더 지난 저녁,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서연은 옆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그래. 알았어.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전화를 끊은 시어머니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무슨 전화였어요? 응, 다음 주에 동창 모임이 또 있대. 또요? 응, 미정이가 꼭 오라고 하더라.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안 가셔도 돼요. 하지만 뭐예요?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인데 왜 가셔야 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셨어요. 서연아, 너는 몰라. 안 가면 더 복잡해져. 어떡해요? 미정이가 자꾸 연락을 해. 가게로도 찾아오겠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유미정이 단순히 동창 모임에서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받고 있는 고통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야. 지속적인 학대야. 이건 범죄야. 반드시 멈춰야 해.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보다 먼저 아침을 차렸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에 나오셨을 때 따뜻한 미역국이 끓고 있었습니다. 어머, 서연아. 또 내가 했구나.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드릴게요. 서연은 밥을 푸고 국을 떠서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감동한 표정으로 서연을 봤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하다. 어머니, 서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무슨 약속? 다음에 유미정이 어머니한테 또 그러면 바로 저한테 전화 주세요. 서연아, 제발요 어머니. 저한테 알려만 주세요. 서연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서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지금껏 정리한 모든 내용이 적혀 있었죠. 날짜, 장소, 행동, 증거. 모든 게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동료가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서연 씨, 무슨 사건 조사해요? 응? 아니, 그냥 개인적인 일이야. 아, 그래요? 뭔가 진지해 보여서요. 동료는 웃으며 지나갔어요. 서연은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점심시간 서연은 혼자 편의점 김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해. CCTV도 있고 패턴도 파악했어. 하지만 어머니가 움직이시지 않으면 소용없어. 어떻게 하면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실까? 서연은 김밥을 먹다 말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 하늘이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거야.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서연은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남편 준호도 함께였죠. 어머니,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무리하지 마세요. 가게 일도 좀 쉬시고. 손님들이 기다리는데 쉬기는 힘들지. 시어머니는 웃으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서연에겐 억지로 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곧 결정적인 순간이 올 거야. 그때까지 모든 걸 준비해 둘 거야. 어머니를 위해서. 차갑고 고요한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죠. 서연의 눈빛도 그 달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준비가 끝났어요. 그리고 서연은 그 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말이죠. 백화점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미정의 집, 거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유미정과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한서그룹이랑 계약이 취소됐어. 뭐? 유미정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취소? 왜? 모르겠어. 아무런 설명도 없어.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만 왔어.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유미정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전화해 볼게. 담당자한테. 소용없어. 이미 여러 번 전화했는데 연결도 안 돼. 그럼 직접 찾아가야지. 여보, 진정해. 대기업이 이미 결정한 건데.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이 계약만 성사되면 우리 회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는데. 유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불안이 치밀어 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유미정은 남편 회사에 함께 갔습니다. 사장님, 한서그룹에서 공식 문서 왔습니다. 직원 하나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펼쳐 읽었어요. 협력사 선정 기준 미달로 인한 계약 해지. 미달? 무슨 기준이 미달이래? 유미정가 소리쳤습니다. 윤리성 및 투명성 평가 항목에서 기준 점수 미달.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리성?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유미정는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글자들을 읽어 내려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어요. 단지 내부 평가 결과라는 문구만 반복됐죠. 회사를 나온 유미정은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이상해. 뭔가 이상하다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계약은 거의 확정 단계였습니다. 남편도 확신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취소됐어요. 왜? 대체 왜? 유미정은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아, 잠깐. 백화점. 그날. 김정희와 마주쳤던 그날. 설마. 유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냥 우연이야.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유미정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와인 잔이 들려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이상해. 뭔가 분명히 이상하다고. TV를 켰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김정희의 며느리. 그 여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만하시죠. 차분했던 목소리. 흔들림 없던 눈빛. 처음엔 그냥 평범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평범한 며느리 같지 않았어. 그 여자, 뭔가 있어. 유미정은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그냥 시장에서 반찬 장사하는 집 며느리잖아. 무슨 힘이 있겠어. 스스로를 달랬지만 가슴 한편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서재에 틀어박혔어요. 유미정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한서그룹 계약 취소 사유.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대부분은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죠. 한서그룹 협력사 선정 기준 강화. 윤리성 투명성 최우선. 불공정 업체 즉시 배제. 유미정은 기사를 정독했습니다. 윤리성? 투명성?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권 침해, 갑질 등의 이슈가 있는 업체는 원천 배제. 갑질. 유미정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내가 그날 정희에게 손찌검을 했지. 백화점 사람들 앞에서 CCTV에 다 찍혔을 거예요. 유미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설마 그게 이유인 건 아니겠지? 그게 윤리성 평가에 걸린 건가?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백화점에서 옛 친구를 우연히 만났을 뿐인데 그게 대기업 계약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말이 안 돼. 절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부정할수록 의심은 커졌어요. 시간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백화점 사건 일주일 후 계약 취소. 우연치고는 너무 딱 맞아떨어져. 다음 날 아침 유미정은 거울을 보며 화장을 했어요. 손이 떨려서 립스틱이 번졌습니다. 진정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나 오늘 다른 업체 알아보러 가.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남편이 나간 후 유미정은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조용한 집안.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알아봐야 돼.
확인해야 돼. 유미정은 결심했습니다. 김정희의 며느리, 그 여자가 누군지 핸드폰을 들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김정희 며느리,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서그룹 후계자, 여러 기사가 떴지만 사진은 없었어요. 철저한 신상 보호라는 문구만 반복됐죠. 유미정은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모든 게 그날 백화점에서 시작됐다는 것. 저녁이 됐습니다. 유미정이 남편이 지친 얼굴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어? 유미정이 물었습니다. 다른 업체랑 계약 논의 중이야. 근데 한서그룹이랑 틀어진 걸 아는지 조건이 너무 안 좋아. 그래도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응. 뭐 어쩔 수 없지.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유미정은 남편을 바라봤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 그 사람의 꿈이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내 잘못일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남편의 한숨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유미정은 그때마다 고개를 돌렸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날 밤, 유미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 만약에 내 잘못이라면?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유미정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밤, 멀리 도심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알아내야 돼. 진실을. 유미정의 눈빛에 깊은 두려움이 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가 되자마자 유미정은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명품관 5층? 지난번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저기요. 유미정이 매장 직원을 불렀습니다. 네, 고객님. 지난주에 여기서 혹시 기억하세요? 나이 드신 분이랑 젊은 여자가 코트 사러 왔었는데 직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네. 기억나요. 베이지색 코트 구매하셨죠? 그 젊은 여자요. 뭔가 특별해 보이던가요?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특별하다기보단 굉장히 차분하고 예의 바르셨어요. 카드 결제하실 때도 카드? 어떤 카드였어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유미정은 핸드백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건넸어요.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혹시 블랙카드 같은 거였나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체크카드였던 걸로 기억해요. 체크카드? 유미정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럼 진짜 평범한 사람인 거야? 하지만 석연치 않았어요. 그날 그 여자의 눈빛, 너무나 침착했던 태도,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유미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유미정의 눈은 말똥말똥했어요. 김정희,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는 그 여자,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유미정은 학창 시절 김정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정희는 늘 조용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거든요. 자기 집이 더 잘 살았고 얼굴도 자신이 더 예뻤지만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정희를 좋아했죠.
유미정은 그게 싫었습니다. 왜 다들 쟤만 좋아해? 질투였어요. 졸업 후에는 자연스레 연락도 끊겼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정희는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차분하고 온화하고 품이 있었죠. 그게 더 화가 났던 겁니다. 나는 이렇게 명품으로 휘감아도 늘 불안한데 넌 왜 저렇게 편안해 보여? 그래서 손이 나간 거예요. 구두를 핑계 삼아서 다음 날 아침 유미정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김정희의 반찬 가게가 있는 곳이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 작은 가게 앞에 섰습니다. 정인의 반찬. 간판이 소박했어요. 유미정은 가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김정희가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을 포장하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한 손님이 들어오자 정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치 한 통이랑 멸치볶음 주세요. 네, 금방 담아드릴게요. 정희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유미정은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저렇게 사는구나. 평범한 일상, 소박한 가게. 하지만 유미정은 알 수 없었어요. 왜 김정희가 저렇게 평온해 보이는지, 왜 자신은 늘 불안한지. 그때였습니다. 한 여성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유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백화점에서 봤던 바로 그 며느리였거든요. 박서연. 어머니, 오늘 장사 어때요? 서연이 밝게 물었습니다. 그럭저럭. 오늘은 김치가 잘 나가네. 제가 저녁에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너 회사 일 바쁘잖아.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러웠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라기보다 친한 모녀 같았죠. 유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이를 꽉 물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내외는 뭔가 뜯어내려올 때 말고는 꽃배기도 보이지 않는데. 저 여자, 대체 뭐야? 유미정은 서연을 따라갔습니다. 서연이 가게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걸 멀찍이 지켜봤어요. 7412번 버스. 서연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를 타? 차도 없어? 유미정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진짜 평범한 사람이 맞는 건가?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날 백화점에서의 눈빛, 그 차분함, 그 자신감, 평범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유미정의 집착은 점점 심해졌어요. 남편 회사는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었지만 조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이만하면 다행이야. 남편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유미정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한서그룹과의 계약. 정말 우연히 깨진 걸까? 그날 밤, 유미정은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한서그룹 후계자. 수많은 기사가 떴습니다. 한서그룹 3세 경영체제. 창업주 손녀가 유력. 차기 회장 후보. 철저한 비공개 원칙. 유미정의 손이 떨렸어요. 손녀, 창업주의 손녀, 그리고 다음 기사. 한서그룹 후계자, 일반 직원으로 현장 경험 중. 유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일반 직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지만 사진은 없었습니다.
이름도 공개되지 않았어요. 철저한 신상 보호 속에 경영 수업 중 유미정은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공포가 밀려왔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절대로. 하지만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희의 며느리. 평범한 옷차림. 하지만 범상치 않았던 눈빛. 버스를 타는 모습. 일반 직원처럼 사는 후계자. 그리고 계약 취소. 설마. 말도 안 돼. 그런 건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이야. 유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스로를 부정하고 또 부정했어요.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커져만 갔죠. 새벽 3시가 되어도 유미정은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냥 우연이야. 우연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어둠 속에서 불안만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유미정의 남편 회사는 결국 다른 업체와 계약을 완료했어요. 한서그룹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숨통은 트였죠. 여보, 이제 좀 안정됐어.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이 유미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유미정은 웃을 수 없었어요.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불안. 그게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괜찮아. 이제 끝난 거야.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미정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한서그룹 홍보팀.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한서그룹 홍보팀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협력사 간담회가 있습니다. 귀사도 초청 대상이신데요. 유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요? 하지만 계약이 취소됐잖아요. 네, 하지만 이번 간담회는 잠재 협력사 포함해서 진행됩니다. 참석 가능하신가요? 네, 당연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유미정의 손이 떨렸어요. 다시 기회가 왔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엔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 돼. 간담회 당일 유미정은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명품 핸드백에 하이힐까지.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대표인 자신의 남편 대신 사내 이사로서 유미정이 대신 참여하기로 했어요. 여보, 잘 다녀와. 오늘 중요한 자리니까 긴장하지 말고. 남편이 격려했어요. 응, 걱정 마. 유미정은 집을 나섰습니다. 유미정은 한서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압도당했어요. 천장이 높고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죠. 수십 명의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역시 대기업은 달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대회의실 앞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미정은 명함을 꺼내 인사했어요. 다들 정중하게 응대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이었습니다. 괜찮아. 오늘만 잘하면 돼.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입장하시죠. 안내 직원의 말에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갔어요. 유미정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넓은 회의실. U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정면에는 단상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미정은 가운데쯤 앉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긴장을 풀려고 했죠. 오늘 회장님이 직접 오신다던데.
옆자리 남성이 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요? 차기 후계자 발표도 있을 거래. 유미정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후계자 발표? 10분 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들어왔어요. 한서그룹 창업주 박성주 회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어요. 앉으십시오.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권위 있었습니다. 그 뒤로 몇 명의 임원들이 따라 들어왔죠. 그리고 마지막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유미정은 그 순간 숨이 멎었어요. 저 사람. 백화장에서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김정희의 며느리. 박서연.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는 모습. 하지만 백화점에서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걸음걸이도 달랐죠. 공기 자체가 달랐어요. 서연은 단상 옆에 섰습니다.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은 중요한 발표가 있어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회장에게 집중됐습니다. 우리 그룹은 3세 경영 체제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차기 경영 승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회장이 서연을 바라봤어요. 제 손녀이자 한서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박서연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유미정만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손이 얼어붙었거든요. 저 여자가 후계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서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서연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저는 지난 5년간 현장에서 일반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제조, 유통, 영업 현장을 모두 경험했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저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회의실을 천천히 훑었어요. 그리고 잠시 유미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찰나였어요. 하지만 유미정은 느꼈습니다. 서연이 자신을 알아봤다는 걸. 발표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 서연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유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백화점에서의 그날, 김정희를 밀치고 뺨을 때렸던 그날, 그 옆에 서 있던 여자가 바로 한서그룹의 후계자였던 거예요. 내가 대기업 후계자의 시어머니를 때렸다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이유, 그 모든 게 이해됐어요. 실례합니다. 누군가 유미정 앞에 섰습니다. 50대 남성. 명찰에는 비서실장 최민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를 찾으셨나요? 유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회의 후 잠시 뵙고 싶다는 전원이 있습니다. 누가요? 최민석은 서연을 가리켰어요. 박서연 이사님께서요. 유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0분 후 유미정은 작은 응접실로 안내됐어요.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둘만 남았어요. 서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유미정은 서 있었죠. 앉으시죠.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유미정은 떨리는 다리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2주 전 백화점에서 만났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유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서연은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유미정 씨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네. 왜 그러셨나요? 유미정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왜 낯선 노인에게 손을 드셨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저는 유미정은 울먹였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화가 났어요. 정의가 편안해 보여서 제 인생은 늘 불안한데 서연은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유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유미정 씨, 네. 당신이 때린 분은 제 시어머니입니다.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는 분이죠. 유미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그분은 한서그룹 창업주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유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일반 가정에 시집 왔어요. 제 선택으로요. 서연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선택과 상관없이 한 사람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계약 취소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 그룹은 윤리적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업체와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유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고소조차 생각하지 않는 분이에요. 저 역시 그분의 뜻에 반해서 당신을 처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서연이 일어섰어요. 오늘 이 자리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회요? 당신 스스로를 마주할 기회. 서연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실지는 유미정 씨의 선택입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서연이 돌아봤습니다. 강자는 지위가 아니라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유미정은 혼자 남았어요. 응접실의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자신이 무너뜨린 건 계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 유미정은 비틀거리며 간담회장을 나왔어요. 복도 벽에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어요. 이게 현실인가?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정신이 들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유미정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 사람들, 차들, 모든 게 흐릿하게 보였어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유미정은 한참 만에 대답했어요. 시장으로 가주세요. 어느 시장 말씀이신가요? 중앙시장이요. 30분 후, 유미정은 중앙시장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좁은 길, 오래된 가게들, 반찬 냄새가 골목에 가득했어요. 정인의 반찬, 간판이 보였습니다. 유미정은 발걸음을 뗄 수 없었어요. 가게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김정희가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뭐 드릴까요? 아줌마 깍두기랑 멸치볶음 주세요. 네, 금방 담아드릴게요. 정희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유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뭐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잠시 후 손님이 나가고 가게가 한산해졌습니다. 유미정은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종이 딸랑 소리를 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정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유미정을 봤습니다. 순간 정희의 표정이 굳었어요. 미정아.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유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응, 미안해. 정희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유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정말 미안해.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의자를 내밀었어요. 앉아. 유미정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차 한 잔 줄까? 아니, 괜찮아.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미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희야, 나 오늘 알았어. 뭘? 내 며느리가 누군지. 정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서그룹 후계자더라. 간담회에서 봤어. 그래. 정희는 짧게 답했어요. 유미정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 정말, 정말 바보같이 살았어. 미정아.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어. 늘 내가 부러웠어. 왜 다들 널 좋아하는지, 왜 넌 늘 편안해 보이는지. 정희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나는 평생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어. 돈도, 지위도, 인정도 다 갖고 싶었어. 유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해졌나 봐. 남들을 깔아뭉개야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백화점에서 그날 너한테 손댄 거 변명할 수 없어. 그냥 화가 났어. 내가 행복해 보여서. 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정아. 응. 나도 행복하지만은 않았어. 유미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 일찍 죽고 반찬 가게 하면서 아들 키우느라 힘들었어. 정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선택했어. 불행보다는 감사함을 보기로. 감사함? 응. 건강한 아들, 좋은 며느리, 장사할 수 있는 가게. 그런 것들. 정희가 유미정을 바라봤어요. 미정아, 넌 늘 남과 비교하며 살았잖아. 그게 너를 불행하게 만든 거야. 유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야. 응. 용서해 줄 수 있어? 정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정아, 용서는 내가 할 수 있어. 유미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내 인생을 바꿔주진 않아. 정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내가 정말 바뀌고 싶다면 나한테 용서받는 게 아니라 내 자신과 화해해야 돼. 유미정은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돼? 그건 내가 가르쳐 줄 수 없어. 내가 찾아야 해. 정희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정아. 응. 내 며느리한테 사과하는 건 내 몫이야. 유미정은 정인의 반찬 가게를 나왔습니다.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받는 사람. 남편.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시지. 받는 사람. 한서그룹 비서실. 박서연 이사님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면담 요청드립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3일 후
유미정은 다시 한서그룹 건물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명품 옷이 아니었어요. 수수한 정장에 최소한의 화장. 손에는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사과문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비서실 앞에 도착했죠? 유미정 씨 맞으신가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작은 회의실.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유미정은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으시죠. 유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내밀었어요. 제 마음을 글로 적어봤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연은 편지를 받았지만 펴지 않았어요. 유미정 씨, 네. 편지보다 직접 말씀해 주세요. 진심이 뭔지. 유미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평생 잘못 살았습니다. 어떻게요? 남들의 시선으로 제 가치를 정했어요. 인정받고 싶어서, 대단해 보이고 싶어서. 유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명품을 걸치고 남을 짓밟았습니다. 그게 저를 높이는 길이라고 착각했어요. 서연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사님의 시어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미정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유미정 씨, 네. 사과는 잘 받았습니다. 유미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용서한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바뀌진 않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차분했어요. 진짜 변화는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면담이 끝났어요. 유미정은 건물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어요. 이제부터야. 진짜 시작은. 유미정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무너진 자존심, 깨진 자만심. 하지만 그 조각들 사이로 빛이 보였어요. 그날 밤, 유미정은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응? 우리 회사 규모 줄이자.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왜 갑자기? 작아도 괜찮아. 우리답게 하자. 정직하게. 남편은 유미정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당신, 뭔가 달라졌네. 응, 나도 그런 것 같아. 유미정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중앙시장 골목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정인의 반찬. 간판 아래로 손님들이 드나들었어요. 어머니, 오늘 장사 잘 되시네요. 서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을 담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이라 가게 일을 돕고 있었죠. 그러게, 요즘 단골들이 늘었어. 김정희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녁이 되자 서연과 정희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서연아, 네 어머니, 너 요즘 회사 일 괜찮아? 네. 바쁘긴 한데 재밌어요. 서연은 며칠 전 정식으로 이사직을 맡았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후계자로서 일하기 시작했죠. 할아버지가 많이 기뻐하시겠네. 정희가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머니, 응? 전 여전히 여기가 좋아요. 이 가게, 이 골목, 어머니랑 함께하는 시간. 알아. 나도 그래.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눴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남편 준호와 함께 걸었습니다. 당신, 이제 진짜 바빠지겠네. 준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응, 그래도 주말은 꼭 비워둘 거야. 어머니 가게 도우려고. 난 당신이 자랑스러워. 준호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 힘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잖아. 그게 진짜 강한 것 같아서. 서연은 남편의 손을 꼭 쥐었어요. 고마워. 늘 내 편이 되어줘서. 당연하지. 두 사람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하게 켜진 불빛이 두 사람을 반겨주고 있었어요. 한편 유미정의 삶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규모를 줄였어요. 직원도 사무실도 남편과 함께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수익 괜찮네. 남편이 장부를 보며 말했어요. 작아도 튼튼한 게 좋아. 유미정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 명품 가방을 사지 않았어요. 백화점 VIP 라운지도 가지 않았죠. 대신 동네 카페에서 저렴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게 더 편했어요. 미정아,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 응. 예전엔 늘 긴장한 것 같더니 요즘은 편해 보여. 유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래. 나 이제 편해. 어느 날 유미정은 중앙시장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정인의 반찬 간판이 보였어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으로 들어갈까 망설였죠.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김정희가 나왔습니다. 어머, 미정아. 아, 정희야. 둘은 마주 섰습니다. 잘 지냈어? 정희가 먼저 물었어요. 응, 그럭저럭. 너는? 나도. 요즘 장사가 잘 돼서 바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미정가 입을 열었어요. 정희야, 그때 정말 미안했어. 알아. 이미 다 지난 일이야. 정희가 웃었습니다. 커피 한 잔 할래? 근처에 괜찮은 카페 있어. 진짜? 좋아.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미정아, 요즘 어떻게 지내? 회사 규모 줄였어. 남편이랑 둘이서 같이 운영하고 있어. 예전에는 이름만 올려놨었는데. 정말 힘들진 않아? 아니, 오히려 좋아. 예전엔 남들 눈치 보느라 바빴는데 지금은 우리답게 하니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정희야. 응? 나 너한테 배웠어. 늦었지만. 유미정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행복은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더라. 정희는 유미정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 살면 돼.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봄날의 주말. 서연은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한서그룹 회장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 우리 서연이 왔구나. 회장은 손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좋지. 내가 일 잘하니까 마음이 편하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응? 제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했을 때 이해 못 하셨죠? 회장은 웃었습니다. 그땐 그랬지. 근데 이제 알 것 같아. 뭐려? 힘이라는 게 말이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쓰는 거더라. 서연은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멋지세요. 내가 더 멋지지.
내 손녀니까. 두 사람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어머니, 김치찌개 끓일까요? 그래. 준호가 그거 좋아하잖아.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는 시간. 서연에게는 이 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서연아, 내 어머니, 너 행복하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다. 우리 며느리가 행복하니까 나도 좋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서연아, 저 왔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 따뜻한 밥,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잘 먹겠습니다. 서연은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야. 이 평범한 순간이. 며칠 후, 서연은 회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서그룹은 앞으로 중소협력사와의 상생 경영을 강화하겠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윤리 경영, 투명 경영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기자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이사님, 힘이 있는데도 오랫동안 신분을 숨기신 이유가 뭡니까?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힘은 드러내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누구한테요? 제 시어머니한테요.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서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함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이다. 진짜 힘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쓰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행복은 누군가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삶을 사랑하는 것이다. 기자간담회장의 창밖으로 봄의 햇살이 찬연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 박서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유미정은 평생 남들의 시선으로 자신의 가치를 정했습니다. 그 불안이 타인을 향한 폭력이 됐죠. 하지만 결국 깨달았어요. 약자는 환경이 아니라 선택이 만든다는 것을요. 반면 박서연은 힘이 있었지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진짜 힘은 과시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책임지는 거니까요. 김정희는 가장 평범해 보였지만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고 원망보다는 감사를 선택했으니까요. 인생의 반전은 거창한 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평범한 하루하루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요. 남을 짓밟지 않아도,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꼭 안아주세요. 감사합니다.